안녕하세요. 예, 문한구입니다. 저는 지금 특허법률사무소 운영하고 있고요. 그 전에 뭐 연구원도 했었고, 그다음에 대학에서 강의도 조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관심을 여기저기 이제 기고도 많이 했었고, 특히 이 책은 제가 물리학과 첨단기술이라고 물리학회에서 내는 그 대중 잡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노벨상과 특허 이런 제목으로 연재를 하다가 이거를 이제 좀 책으로 내자는 제안이 있어서 노벨상에서 이제 물리학과 첨단기술에서는 물리 얘기만 하니까 화학, 생물 이쪽 분야도 이제 하려고 뭐 한국 과천에서 내는 과학과 기술에서도 연재를 이제 좀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책을 내려고 책을 막상 써놓고 보니까 이게 대중을 위한 책이라고 해도 그 대중이 그 연구원, 교수, 대학원생 이런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책이 안 팔리겠다고 해서 한 1년 정도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제 그 책을 뭐 내는 거를 지금 이제 보류했고 전 그걸로 지금 다른 걸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썼던 내용 중에 그 각 항목별로 제가 이제 도입부에서 뭐 설명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엑스레이를 얘기하면서 X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별도의 책으로 내자는 제안을 받아서 제가 이제 책으로 냈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제 책을 준비하면서 또 공부를 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하면서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됐다. 도대체 변리사가 왜 X에 대한 이야기를 갑자기 들고 나왔나, 그런 궁금함이 혹시 있으실까봐 시작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제가 작년 여름에 암스테르담을 갔어요. 물론 이제 그 전에도 그 업무를 보러 이제 간 적은 있었지만 관광으로 암스테르담을 갔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그 가장 유명하다는 홍등가 그 부근이었어요. 그래서 암스테르담 홍등가는 암스테르담 내에서 관광객이 많이 찾는 핫스팟 12위에 기록돼 있고요. 가이드 관광이 작년까지 됐는데 올해부터는 너무 많이 찾아와서 가이드 관광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이드 관광을 한다니까 좀 저도 의아했는데, 제가 작년 가보니까 가족들이 아이들 손 데리고 와요. 그 구경하고. 그리고 그 주변에 뭐 스타벅스부터 이렇게 온갖 그 뭐 편의점, 그다음에 식당 이런 것도 다 있고, 우리와 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호에 좀 관심을 뒀어요. X가 세 개가 있길래 이게 우리 흔히 보는 이제 뭐 하드코어 포르노그래피 뭐 이런 거에 대한 상징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금지, 어떤 레드라인 이런 상징이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그런데 그리고 밤 10시경에 가가지고 가장 뭐 피크 타임이 10시부터 12시라 그래가지고 그 둘러보고 이제 자고, 그 다음날 다시 시내를 둘러보는데 이게 이런데 이렇게 막 있는 거예요. 암스테르담 시내 곳곳에. 그래서 이게 저는 처음에 좀 과하다. 이게 홍등가를 광고하기 위해서 그 근처에만 보이는 게 아니라 도시 전체에 이렇게 막 X를 이렇게 트리플 X를 막 깔아놓다니 좀 심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런데 이게 안 넘어가. 제가 잘못 눌렀군요. 심지어 이렇게 시의 문장에도 이렇게 X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좀 다른가 보다라고 해서 찾아봤더니 여기에 이제 글씨가 있잖아요. 이게 용기, 결단, 자비라는 뜻이랍니다. 그리고 또 네덜란드 사람들이 워낙 재밌으니까 자기들이 도시를 지키기 위해서 방어해야 됐던 물이 가장 큰 위험이죠. 네덜란드는. 그다음에 불, 역병 뭐 이런 거라고 이제 자기들끼리 농담을 하고 뭐 세 번의 키스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여기에 X가 이런 걸 가지게 됐나를 저도 이제 그때도 사실은 좀 생각을 하고 또 공부를 했던 계기가 됐습니다. 쭉 이제 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기에 쓰인 X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뭐 흔히 일반인이 생각하는 금지의 개념도 아니고, 좀 이따 말씀드릴 우리가 모른다 할 때 미지 흔히 이제 X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X도 아닌 그 서구에서, 특히 이제 서구라고 하지만 주로 동유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퍼지고 있는 이제 솔타이어, 그러니까 이제 안드레아의 십자가인데요.
여기에서 기인한 거였습니다. 이제 교회를 뭐 다니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사도 베드로의 동생이 안드레아였고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를 할 때는 뭐 스승과 같이 순교를 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좀 더 이렇게 좀 다른 모습으로 순교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다 이런 기록이 있는가 하면 그 안드레아는 이렇게 X자로 만든 십자가에 순교를 해요. 이분이 이제 포교를 했던 게 당시의 동로마 지역, 그러니까 지금으로는 이제 그리스 지역인데요. 마침 또 그리스어로 X가 키라고 읽으니까 크리스트의 그 첫 번째 발음이고, 그래서 우리 흔히 뭐 성당에도 보면 PX라고 쓰여 있는데 사실은 이제 XP 해갖고 크리스트의 첫 두 글자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쪽 문명에서는 특히 이제 동로마를 바탕으로 한 그 그리스 정교 혹은 러시아 정교 그룹에서는 이게 이제 성 안드레아 십자가이고요. 이제 라틴어로는 크루스 데쿠사트라고 부르는데, 저게 우리가 십자가라고 할 때 한자로 쓸 때 열십자잖아요. 근데 라틴어로도 이제 숫자, 그러니까 12X로 표시가 되니까 어쨌거나 십자 모양의 십자가다라는 뜻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나중에 동로마하고 서로마가 이제 뭐 서로마 제국이 5세기 말에 이제 멸망을 해도 로마 교회의 그 교황의 권위는 계속 인정하다가 11세기가 되면 이제 서로가 그 축출을 하죠. 그래서 동서로마 교회가 이제 분리가 되는데요. 그래서 11세기 이후가 되면 동로마 교회에서는 그 로마 카톨릭의 총본산, 그러니까 카톨릭의 총본산인 로마에서의 그 교황의 그 계보를 쭉 올라가면 베드로까지 올라가는데, 이 동로마가 로마에서 분리됐으니까 우리도 고유의 그걸 가지자 해서 그 안드레아 성인을 그 동로마 교회의 총대주교로 뒤늦게 이렇게 모시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하고는 조금 이제 그 좀 다르지만 이 동로마 교회, 그러니까 이쪽 정교를 믿는 그룹에서는 베드로 성인보다는 안드레아 성인, 그 동생, 이제 친형제인데 두 분 다 어부 출신이고 동생을 좀 더 섬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티노플 교회의 총대주교로 이제 나중에 떠받들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는 거는 이게 뭐냐면 러시아 국기죠. 나중에 지금. 그리고 이제 러시아 해군기를 상징하는 게 됐어요. 그래서 동로마 교회 그룹에서는 이 X가 그냥 뭐 모르겠다라든가 혹은 어떤 금기의 표시가 아니라 이렇게 되는데요. 이걸 이렇게 된 계기를 이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에서 성 안드레아 성인의 무덤이 있었는데, 이 무덤에서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떤 작업을 하게 되냐면 초기에 그 성인들의 어떤 유해를 모시고 싶은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는 뭐 그 산티아고 가는 길, 거기 보면 이제 산티아고가 세인트 야고보잖아요. 그래서 야고보 성인의 유해를 그 뭐 사해를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주변의 바다에서 심지어 뭐 어떤 기록에 보면 돌로 만든 배로 했더니 그 흘러서 이제 그 이베리아 반도 끝까지 갔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 그게 이제 모신 거거든요. 그래서 유럽의 큰 교회들은 다 이렇게 성인들, 이렇게 수호 성인을 모시고 있고, 그 수호 성인을 모시고 있는 여러 가지 상징 중에 그 수호 성인들의 유고를 모시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왜 진신사리도 모시고 뭐 이렇지만 그 부처님의 그 손가락뼈가 예를 들면 저 태국에 있답니다. 그래서 한 10년 전에 그 뼈가 한번 한국에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조계사에 난리가 났는데요.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다 모아놓으면 1톤 트럭이 넘는다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실제로 우리 그 세인트 안드레아 성인의 유골을 모아도 그렇답니다. 그래서 유골이 그리스에 물론 있고요. 그다음에 이탈리아 남부에도 몇 군데 있고, 그런데 그 그리스의 성 레굴루스, 뭐 당시에는 이제 그 유골을 지키시던 분이 이쪽에 이제 포교를 하겠다라고 해서 저기까지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이제 배를 타고 갔는데 도달한 곳이 지금 스코틀랜드, 영국이죠 이제는,
스코틀랜드에 파이프주라고 있어요. 그게 도착을 했는데 그게 이제 그분이 도착해서 만든 이제 했다고 이제 세인트 앤드루스 뭐 성 안드레아죠. 그래서 안드레아 성이고 저 도시가 골프의 발상지입니다. 그래서 저기가 엄청나게 크게 그 동방 정교의 그 흐름으로 있었는데 영국이 청교도 혁명 이후로는 이제 다 무너지고 했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흐름 때문에 스코틀랜드에서는 이 안드레아 성인을 모신 기가 이게 됐는데요. 그냥 한 게 아니라 그 1500년대까지 잉글랜드하고 스코틀랜드가 계속 전쟁을 했으니까 한 9세기, 8세기 이때 윙거스 2세라는 분이 잉글랜드하고 전쟁을 한 스코틀랜드 왕이었어요. 근데 그 기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앞으로 우리의 성인으로 모시겠다고 그랬는데 하늘에 그 흰 구름이 X자 모양으로 비쳤다고 뭐들 해요. 그래서 그쵸, 이 모양이 딱 된 거죠. 이렇게 하늘에 흰 구름. 그래서 이때부터 스코틀랜드의 상징이 됐고요. 이거는 나중에 뭐 잉글랜드하고 통합되니까 이제 이렇게 됐다가 아일랜드까지 이건 패트릭 성인 기고요. 이거는 사실은 영국에서 아일랜드를 식민 지배하면서 패트릭 기라고 만들어 준 거라서 아일랜드에서는 안 좋아하고요. 어쨌거나 유니언 잭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스코틀랜드가 관여가 됐던 모든 그룹에서는 X자가 이제 국기나 군기가 돼요. 그런데 그 스코틀랜드가 워낙 산악지대라서 하일랜드라고 부르잖아요. 잉글랜드 쪽에서는. 그래갖고 이렇게 농사지을 땅이 부족했기 때문에 용병으로 많이 갔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가장 용병으로 많이 간 사람들이 스위스하고 스코틀랜드였다고 하고요. 이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용병으로 가서 브로그뉴 지역에서 활약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브로그뉴가 중세 시대에는 지금도 이제 프랑스에 남아 있는 그 브로그뉴인데요. 이 브로그뉴가 그보다 조금 더 크게 그 서북 쪽으로 쭉 펼쳐 나가서 현재 네덜란드하고 벨기에까지 다 브로그뉴 강역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그 신성 로마 제국을 오래 다스렸던 이제 합스부르크, 그러니까 오스트리아죠. 오스트리아 제국의 그 뭐 결혼을 통해 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넘어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뭐 결혼해 가지고 스페인의 그 필리페 뭐 이런 이제 이름을 가지는 사람들이 그 전부 다 이제 오스트리아 황제 겸 스페인 황제 겸 그 이쪽 브로그뉴의 뭐 공국 내지 왕 이걸 다 차지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이때 브로그뉴를 위해서 많이 싸워준 스코틀랜드 용병을 기념하면서 좀 더 이렇게 터프해 보이잖아요. 막 가시 모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저거를 기로 채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게 계기가 돼가지고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브로그뉴 지역 전체가 스페인 강역이 되었기 때문에 스페인 왕실에서도 저 문장을 채택하고요. 스페인이 남아메리카를 다 장악했기 때문에 지금도 뭐 볼리비아라든가 이런데 그리고 스페인이 초기에 장악했던 미국 대륙에서도 상당히 많은 저 깃발이 보이고 있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을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성 안드레아의 십자가가 X자로서 상당히 이제 거룩한 상징이 되는데 안드레아 성인 자체도 보면 기록에 따르면 이분이 이제 전도를 했다는 기록이 뭐 그 이후에 이제 상당히 좀 해가지고 어디까지 나오냐면 우크라이나 지역을 지나서 지금 현재 러시아 그 레닌그라드 근처까지 뭐 포교를 하셨다고 여러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기록에다가 동방정교회의 흐름까지 해가지고 러시아 뭐 이쪽 계열, 그러니까 동방교회 전체 거기다가 뜻밖에도 스코틀랜드, 그다음에 스코틀랜드에서 영향을 받은 브로그뉴 지역, 그다음에 브로그뉴에서 또 브로그뉴를 흡수해버린 스페인 해갖고 그게 라틴 아메리카까지 그 지역에서는 이 X가 하여간 거룩한 상징으로 쓰이고 있다는 이제 그런 말씀을 우선 하나 드리고요. 우리가 아는 X는 가장 보편적으로는 모른다는 거거든요. 미지의 상징이죠, X 그러면. 이게 어떻게 시작됐냐면 고대 그리스 시절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디오판트스라는 사람이 그 산학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산수라고 할 때 그 산학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분의 책에서는 다 말로 해요. 지금처럼 X 더하기 2는 4 이런 식으로 X는 얼마인가 이걸 구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말로 하고, 이분은 심지어 자기 묘비명에서 자기 나이 맞추는 것도 말로 해가지고 방정식으로 풀 수 있게 만드는데, 그전에는 다 말로 하다 보니까 이게,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책에서 제안을 하기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알파벳으로 하자는 제안을 해요. 우리 초등학교 때 네모로 하든 세모로 하든 뭐 이렇게 했던 그런 것처럼. 그리고 나서는 뭐 이게 방정식이 쪼르륵 이어지고 하던 그게 있었는데, 그 비에트라는 사람이 중세니까 15세기쯤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뭐 변호사였지만 수학을 아주 잘하신 분이라서 그 대수학이라는 책을 쓰는데, 그 알파벳을 쓰는데 알파벳이 너무 이렇게 많이 쓰이니까 좀 혼동된다. 그러니까 모음만 쓰자. A, E, O, I, U 뭐 이 정도로만 쓰자라는 제안을 해요. 그래서 뭐 그것도 괜찮네 하고, 근데 어떤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는데요. 데카르트가 방법소설을 쓰면서, 이제 우리는 방법소설만 있지만 사실은 저기 제목이 방법소설과 뭐 천문학, 그다음에 기하학, 그리고 뭐 그다음에 건축학에 대한 방법론이라고 상당히 긴 부제가 붙거든요. 그게 이제 뭐 이겁니다. 이거 이제 다 저 이제 맨 처음에는 가명어로 불어로 펴냈고 나중에 이제 라틴어로 다시 펴내는데요. 방법소설의 기하학 부분에서 좌표축이라는 개념을 해요.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일화인데 상당히 유명한 일화예요.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몸이 워낙 약해가지고 그 학교를 다닐 때 교장 선생님이 좀 늦잠을 잘 수 있게 해줬다 그래서 항상 침대에 누워 있는 특권을 누렸다고 해요. 그래서 또 아까 이제 제가 이제 용병 얘기했는데, 우리 종교 전쟁 뭐 1600년대 초반에 30년간 있었던 종교 전쟁도 보면 실제로 거의 다 용병들을 데려다 싸우거든요. 데카르트도 그때 용병으로 참여를 해서 평생 용병으로 살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덜란드 쪽에 가서, 네덜란드가 스페인하고 오래 싸우면서 결국은 이제 독립을 얻는 것도 그 전쟁 끝인데, 그래서 병영에서조차도 누워 있다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누워 있었는데 파리가 날아다니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 파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표시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저걸 어떻게 나타낼까, 그 위치를 하다가 이 천장 전체를 X축과 Y축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를 생각했다고 본인이 얘기를 해요, 나중에. 그렇게 해서 X축과 Y축을 얘기하고, 자기는 이제 기하학은 공간을 표시해야 되니까 Z까지 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X, Y, Z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다 이제 예전에 방정식을 배우셨으니까, 우리 이제 뭐 2차 방정식 이런 걸 배우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해서 그걸 구하는 게 방정식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함수로 풀면 y는 하고 방정식을 놓고, 그러면 y 값이 0으로 될 때가 이제 방정식의 결과가 되는 거,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운 함수와 방정식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데카르트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이런 그 좌표축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구할 수 있는 미지수 값이니까 좌표축을 x, y, z로 제한하고 미지수도 x, y, z로 쓰자고 제안을 해요. 근데 이제 미지수가 3개씩 있는 경우는 드물고 대개 1개인 경우가 많으니까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미지수를 x로 쓰는 게 시작이 됐죠. 근데 1637년 그 종교 전쟁이 공식적으로 끝나기 1년 전이죠. 이때 방법소설이 나오고 하는데, 이때 재밌는 일이 또 하나 좀 이따 말씀드릴 그 페르마의 정리가 기록됩니다. 페르마의 정리가 이 책의 여백에 기록이 돼요. 요 산학의 여백에. 그 얘기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뭐 페르마가 나는 이 식의 그 증명을 다 알았는데 여백이 모자라서 못 설명한다라고 했고, 그러면 이걸 풀면 상금을 주겠다고 한 100만 불 이상을 어떤 재단에서 걸었고, 그거를 한 10몇 년 전에, 아니 한 20년 됐죠. 이제 그 프린스턴 대학 교수가 풀었죠. 한국인이 두 번째로 풀었어요. 지금 이제 옥스퍼드 대 교수로 있는 제 또래 분입니다. 예. 그게 뭐냐면 그 식은 사실 요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산학이 뭐냐면 이렇게 쓸 수 있는 방정식의 걸 쭉 모아놓은 거예요. 이건 되게 유명한 식이잖아요. 우리도 n이 2일 때의 값이 피타고라스의 정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정수로만 다 풀려는 그게 아주 강했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학파에서는 유리수, 그러니까 정수와 정수로 나눌 수 있는 거기까지만 하고, 무리수를 발견한 사람을 뭐 죽여버렸다 이런 얘기까지만 있고 그러잖아요. 하여간 그래서
이게 n이 1일 때 값은 뭐 무한대로 가능하죠. 그죠? 1 더하기 3은 5고 3은 4죠. 그죠? 2 더하기 5는 7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넣을 수 있잖아요. n이 2일 때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하는 값이 되는 거죠. 2, 5, 7, 뭐 52, 13 이런 식으로. 근데 n이 3일 때 요걸 만족하는 정수가 없다라는 게 페르마의 정리거든요. 3 이상일 때. 근데 자기는 그걸 증명했는데 설명할 칸이 없다고 이제 한 게 페르마가 그렇게 써놨고, 그거를 1637년인데 1990년대에 풀었으니까 그죠? 무척 오래 걸려서 풀었습니다. 그래서 x가 이제 도저히 우리가 알 수 없는 값이다 라는 게 받아들여지는 거는 방정식에서 미지수라는 게 되니까 미지수가 이제 x로 굳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도 뭐 여러 제한이 많았어요. 뭐 모음도 있고 뭐 많았지만 모음만 있는 게 아니죠. 제한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이제 데카르트가 워낙 유명해지니까 됐는데 수학을 가장 많이 쓰는 사람은 과학자니까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x를 미지라는 걸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아직은 뭐 x가 미지인지에 대한 개념을 그다지 넓게 하지 않았는데 이때가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초거든요. 1890년대에 뭐 이런 이제 음극성관이 있었고, 요거는 이제 뭘 하는 거냐면 안에서 전자가 나가는 건데 이 전자가 입자냐 파동이냐 이것도 막 모를 때였어요. 그래서 그 정체를 밝히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흐름이 있거든요. 근데 렌트겐이 그 실험을 하려고 나갔다가 우연히 이 끝에서 나오는 다른 광선을 보고 이 안에 있는 선이 뭔지도 모르는 판에 밖에 나와 있는 건 도대체 뭐냐라고 해서 X선이라고 한 거고요. X선의 실체가 밝혀지고 조금 있다가 이제 전자라는 걸 뭐 밝혀내고 그럽니다.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서 노벨상이 한 10개쯤 나와요. 근데 이렇게 해서 자기가 발견한 X선을 X선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렌트겐선이라고 사람들이 불러주지만 그냥 워낙 X선이라는 이름이 강렬해서 지금도 다 쓰이고요. 괜히 그 조금 유식한 척 하려는 사람들이 뭐 렌트겐선이라는 말을 지금도 좀 쓰곤 합니다. 뭐 그건 꼭 우리가 듣기에 비타민을 바이타민이라고 부르는 거하고 비슷한 느낌으로 이렇게 다가와요. 그래서 과학의 다른 분야에서도 이 시기에 이게 많은데요. 이것도 이제 1800년대 후반에 있었던 일인데 미지의 행성을 찾아라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이때까지 우리가 나온 게 우리 행성 알고 있는 게 수금지, 화목토, 천해명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명왕성은 얼마 전에 날아갔다고 알고 있어서 BTS가 그 명왕성을 노래로 부른 거 아세요? 젊은 친구들은 다 알더라고요. 그게 이제 고유번호 뭐 6자리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갖고 왜 나를 쫓아냈니 뭐 이런 노래가 있어갖고 BTS 팬들은 다 알아요. 그 번호 3, 4, 5, 6 뭐 하여간 뭐 있어요. 그 번호가. 저는 몇 번 해도 잘 안 해지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프랑스의 수학자가 해왕성의 궤도를 계산해 보니까 이게 태양과 그 안에 있는 행성과의 중력의 궤도 이렇게 계산해 보면 이렇게 궤적이 나오는데 조금 어긋나요. 그 얘기는 밖에서 해왕성을 천왕성이구나. 천왕성을 잡아당기는 다른 위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다른 위성이 하나 얘를 잡아당기고 있을 거다. 행성이라고 예언을 해갖고 펜과 그 작도기로 행성을 발견한 프랑스 수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해왕성을 발견하거든요. 그걸 보고 해왕성의 궤도를 다시 보니까 얘도 조금 그렇다 해서 또 찾자는 움직임을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퍼시벌 로웰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진이 뭐냐면 이게 뭐 홍영식 이런 사람들이에요. 뭐냐면 180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가 그 아직 이제 일제식민지 되기 직전에 미국의 그 보빙사라는 사람들을 파견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대통령도 만나고 하는데 그때 이 사람이 일본에 와 있다가 우리나라 사람, 우리 이 보빙사 일행을 안내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갑신정변으로 홍영식 이런 사람들이 다 죽으니까 뭐 그 책도 쓰고요. 근데 이 사람이 하버드 대학 나온 뛰어난 사람이고 가문이 좋아서 돈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아리조나에다가 천문대를 만들어서
행성 X 찾기를 합니다. 그래서 행성 X를 이 사람 생전에 찍었는데 해상도가 안 좋아서 못 발견해요. 근데 이 사람 죽은 후에 대학생이 하나 발견을 해요. 근데 미국인이 발견한 최초의 행성이었는데 행성 지위가 탈락될 때 미국에서 엄청 반대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뭐 한국과 꽤 인연이 있는 분이 명왕성을 찾는데 했고, 명왕성 찾은 다음에 그러면 10번째 행성, 라틴 숫자로도 10이고 X를 찾자라고 했다가 그거 찾는 과정에서 명왕성보다 더 큰 게 너무 많이 나왔어요. 카이퍼 벨트라는 곳에서. 그러면 명왕성의 독립적 지위라는 게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냥 카이퍼 벨트에 있는 원 오브 댐으로 만들어 버린 사건이거든요. 하여간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염색체 X라는 것도 인간이 23개 쌍이 있는데요. 잘 몰라가지고 다 22개 쌍은 똑같은데 23개 쌍만 이렇게 돼가지고 X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성염색체였다는 걸 알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과학자들이 하게 되고, 심지어 최근에도 막 그 WHO에서 질병 X라는 거를 2018년에 제안을 해요. 우리가 아는 뭐 에볼라 뭐 이런 것들, 사스 이런 지카 알지 못한, 그러니까 뭐죠? 백신이 없고 명백한 치료제도 없는 약들 대비해야 된다, 대유행을. 그러면서 하나 더 있는데 아직 예측할 수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학계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질병 X로 봐야 되냐라는 논쟁도 지금 많이 일고 있습니다. 뭐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과학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사회에서도 받아들여진 게 20세기였어요. 그래서 20세기에서는 스스로 이제 사회 현상에서 X라고 하는 게 많이 있는데, 이분이 알렉스 에일리라고 뿌리를 쓰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그 멜컴 X하고 친해서 사람들과 거의 만남을 거부했던 멜컴 X의 자서전을 쓴 사람이에요. 또 그래서 멜컴 X는 원래 리드라는 본인의 이름이 있었는데, 그 리드라는 사람은 우리 조상이던 흑인 할머니를 겁탈했던 농장주에 불과한 놈이다. 내가 왜 그 사람 이름을 쓰느냐. 나의 아버지, 부계 쪽 아버지라는 건 찾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스스로 이름을 X로 바꿨고, 뭐 부인도 바꿨죠. 뭐 하여간 이런 일이 이제 있고요. 이분 요새 지금 다시 블랙 라이브즈 매터 뭐 그러고 있는데, 그죠? 이분 노벨상 받고도 39세 이전에, 예수님은 33세 하셨는데, 그러니까 엄청나게 젊은 시대에 우리가 뭔가를 많이 하는 그런 거죠. 하여간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 현상으로도 X를 받아들인 게 뭐 이때쯤인 것 같고요. 제가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원래 하는데 데카르트가 그 아까 좀 말씀드렸는데 그 용병 그만두고 나서 난 자유롭게 살겠다고, 이때 이제 학문의 왜냐하면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겠다고 전쟁을 계속할 때였고 벨기에는 남아서 결국 이제 그쪽에 남아 있을 때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운 지역이라서 뭐 스피노자도 이제 여기로 가고 다 그러죠. 나중에 또 암스테르담에서 라틴어로도 다시 출간을 합니다. 이 책을, 방법소설을. 신기한 거는 이 방법소설과 같은 해에 페르마의 정리를 이 사람이 했다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얘기는. 그리고 하여간 뭐 우연히 이게 서유럽에서는 좀 거의 유일하게 암스테르담이 X가 안드레아 성인의 표지로 남아있는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스코틀랜드까지 지금은 다 유적이 파괴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암스테르담이 어쨌거나 여러 가지가 만나는 교차점의 역할을 했구나라는 생각도 제가 좀 뭐 했습니다. 그래서 X라는 게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잘 모르는 것들의 덩어리인데, 우리가 이제 알기 위해서 이게 파고 들어가면 이제 이게 어떤 한 덩어리가 있어요. 그 안에 공처럼 파고 들어간다는 거죠. 알미라는 공간이 생기면 X는 다시 그 알을 이루는 표면이 된다고, 그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알아내면 다시 또 알아내야 될 게 더 많아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과학기술도 왜 19세기 말에 뭐 이제 더 이상 발견할 게 없다 그래가지고 다 발견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계속 더 나오고, 그 영향으로 종말론 이런 입지가 꽤 강해졌었는데, 그죠?
그런 사주로 실증론까지 막 나오고 했는데, 그래서 이게 X를 그렇게 보거든요. 이게 X라는 덩어리가 있으면 요 안에 알미라는 그게 있고, 그걸 둘러싸고 있는 표면은 계속 우리가 탐구해야 될 것이다 라는 거고, 다만 이렇게 요만큼이라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 혹은 뭐 글쎄요, 어떤 형태의 진보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좀 더 가까이 가는 그런 게 되지 않았을까 하고요. X가 뭐 우리가 쓰이는 게 이렇게 많습니다. 숫자도 있고 곱하기도 있고 뭐 OX도 있고 한데요. 철도 건널목에서 쓰는 이거는 약간 좀 금지의 X하고 가깝겠죠. 요거는 보니까 OX라는 거는 일본의 문화라고 짐작이 돼요. 왜냐하면 OX, 그러니까 옳고 그르고를 판단할 때 OX를 쓰는 문명이 한국, 일본, 대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과 일본의 식민지였던 문화 때문에. 요건 제가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좀 더 깊이 보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그 이상의 자료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X를 이만큼 알아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상당히 많은 자유와 어떤 진보를 일으켜 왔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별리사를 하니까 특허를 보는데 1년에 매년 20만 건씩 특허가 나오고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만큼 해냈는데,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보는데, 이 X를 조금 복잡하게 해가지고 말장난으로 하는 그룹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X 모르는 게 그냥 모르는 게 아니다. 우리가 내가 모른다는 걸 아는 것도 있고 내가 모른다는 걸 모르는 것도 있다, 이런 식의 말장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럼스펠드가 이라크 침공할 때 이렇게 뭐 얘기를 했었는데, 이 얘기 제가 좀 더 많이 하려고 했는데 오늘 제 얘기를 못 하네요. 그다음에 심리학에서 말하는 내가 아는 나와 남이 아는 나, 내가 모르는 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대응시켜서 이제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것 자체를 좀 더 심층적으로 보고자 하는 움직임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뭐 학술적으로, 그다음에 혹은 이제 기업 경영, 위기 대응에서 상당히 다양하게 이 논쟁이 펼쳐지고 논의가 돼요. 제가 짧게 책에는 소개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거는 뭐 혹시 질문하시면 질문 시간 다 까먹고 있는데, 그래서 이 논의를 지금 어떻게 오용되고 있는지만 제가 설명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뭐 게벨스가 한 방법이 이거잖아요. 99%의 거짓말이다 1%의 진실을 섞는 건데, 조지 오웰이 거기다가 이제 스탈린의 그것까지 보면서 뉴스피크라는 말을 쓰죠. 뭐 오세아니아와 뭐 세 나라가 말장난하는 그것들을 놓고.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뭐 포스트 트루스 해가지고 탈진실 이런 말들을 막 한단 말이에요. 이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죠? 여기는 텅텅 비어 있는데 이걸 보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트럼프 취임식에 사람이 더 많이 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대안적 사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대안 사실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이냐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는 대안 사실이라고 얘기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더 많이 온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박을 못 해요. 이렇게 명백하게 보이는데 그 언론에서는 처음으로 그게 대안 사실이란 말, 탈진실 이런 건 말이 아니다. 그냥 거짓말일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이후에 그런 걸 좀 더 강하게 얘기하는 시대가 된 거죠. 이제는 그런데 지금도 겨우 한 50 몇 프로밖에 안 되잖아요. 미국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이제 결국은 우리가 모르는 미지를 이렇게 말장난했던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여기 한 20년 만에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X를 보자는 게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 흔히 아는 두 문화, 뭐 이분은 제가 존경하는 물리학자인데 현대 물리학의 가장 뛰어난 뭐 그거를 쿼크라는 개념을 설명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 개념이 제임스 조이스의 피네간의 경이하라는 책에 나오는데, 그거는 읽은 사람이 거의 없다는 책이거든요. 저도 사다 놓고는 있지만 영문학자들조차도 뭐 그게 나는 아주 무의미한 개념을 하나 딱 따낸 건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넘나드는 분들이 정말 훌륭한 업적을 그 자신의 분야에서도 잘 쌓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마틴 루터킹 동상이 이 사람이 팔짱 엄청 이게 한 5년 전에 설치된 건데 엄청 논쟁거리였어요. 지금도 저는 뭐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이게 서로 교차하고 함께 가자. 이게 뭐 몽고메리 행진 때 팔짱 꼈던 그거의 연장으로도 보는 사람이 있고 저는 그보다는 서로 크로스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제 나름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십자가 크로스 건너가니까 우리 좀 건너가자. 뭐 문과이과 건너가고 영문함 건너가고 남북도 좀 건너가자. 이런 함의를 좀 끌어냈으면 어떨까 하는 게 제가 뭐 이 책을 쓴 목적이기도 합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